여러분들 대학 들어가면 지구학 배울 일 없어요? 그쪽 전공한 사람 손 들어봐. 특별대회 해줄게. 할 일도 별로 없어? 자, 뭐 굳이 상위권 대학 얘기하면 서울대. 근데 고대 지구 환경 시스템 좋아하고 뭐 그 정도? 그 정도 빼고 나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구 환경 시스템도 지질학 쪽이나 대학, 대기과학 쪽이나 대학 배우지 천문학 쪽 전혀 안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쌤 말한 그 상수에서 갖다 낸 걔네들 가르칠 때 그 고대 지구 시스템을 선생님이 수업하는 클래스 안에서 2명이 갔거든. 대학 들어가고 첫 스승의 날 때 학원에 찾아왔어. 와서 하는 말. 선생님 지구학을 안 배워요. 그럼 너 있잖아 안 배운다고. 근데 네 2학년 때 거기 지질학 수업 들을 때 거기 권땡땡 교수라고 했을 거야. 그 교수는 나랑 좀 알아. 그거는 지구과학이 맞아. 암석학 쪽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배워요. 근데 이름이 왜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무슨 환경 시스템 과학부 이런 거 있는데 앞에 지구자 붙인 거야. 왜 붙였을까? 멋있잖아. 진짜 그게 다야.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는 일반적인 그 자연과학대학 과 이름들이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거로 그냥 끝났거든. 그냥 간단하게. 요새 전국 대학교 보면 전자물리학과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 왜 그럴 것 같아? 허리가 바뀌었어? 웃기시네. 멋있으라고 붙여놓은 거야. 왠지 있어 보이잖아. 피직스. 뭐야? 일렉트로 피직스. 뭐 있어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어? 사실 그런 거야 진짜. 과 이름 바꿔봐야 교수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겠어. 자, 우리 뒤에 이제 24페이지에 고난도 실전 문제로 가봅시다. 여기는 이제 진짜 우리가 지겹게 많이 해서 한 절반 정도만 풀면 됩니다. 1번 볼까요? 1번. 판을 움직이는 4가지 힘. 4가지나 돼요? 해석해보자. 뭐 정말 4가지나 되는지. 해령에서 멀어짐에 따라 냉각된 암석권이. 왜 냉각돼요? 해령에서는 마그마로 쫙 꿀럭 넘친 거니까 뜨거웠을 거 아니야. 빵살 뜨거워. 식으면서 점점 어떻게 돼? 1살, 2살, 3살 먹을수록 점점 식어간다고. 그렇다고 영하로 내려가는 일 없지만. 냉각된 암석권이 섭입대에서 연약권 하부로 내려가면서 판을 잡아당긴다. 밀도가 커진 거란 말이야. 냉각되면서 퇴적물 위에 쌓여서 부피가 쭈그러들게 되면 밀도가 커져서 판을 잡아당긴다고요. 오케이? 나는 기역이 뭔데? 몰라. 멘틀 대류 상승류에 의해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뭐 해령이나 열곡대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양옆으로 밀어낸다. 여기 봐. 양옆으로 밀어낸다. 장력. 또 밀어내는 힘도 있긴 있겠죠. 해저면 경사에 의해, 이 해저면 경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죠. 해저면 경사. 해저면 경사에 의해서 마그마가 중력에 의해 판이 이동한다. 중력에 의해 중력에 의해서 이동하면 내려가는 거야. 즉 높이가 낮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멘틀 대류에 의해서 연약권과 암석권의 마찰에 의해 판이 이동한다. 이거 그냥 멘틀 대류만 줄거면 끝나요. 기억 볼까요? 기억? 가는 아까 말한 밀도가 커진 판이 끌어당겨서 내려가는 거. 북아메리카판보다는 태평양판에서 크게 작용한다. 맞습니까? 그림 보세요. 누가 내려갑니까? 북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이고 태평양판은 해양판인데 왜 그림 보면 내려가는 그 주체가 누구야? 해양판, 밀도 큰 판이잖아요.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그럼 기억에서는 기억이나 보기 기억이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마그마가 분출한 됐으니까 장력작용에서 정단층이 더 많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거.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축약해서 그리면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뭐랑 관련된다?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 점점. 그죠? 높이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거랑 관련 있는 힘은 중력에 의한 판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건 중력이야. 답은 기억 디귿이고 2번은 넘어갈게요. 요것만 써봐. 니은 뒤에 나에서 열점은 어디에 있다? 암석권과 연약권의 경계라고 쓰세요. 그걸로 끝. 다음 페이지 3번. 태평양판 내부에 위치한 화산섬. 요것도 쉬운 문제인데 좋은 선지가 하나 박혀 있더라고요. 태평양판 내부에 있는 화산섬인데 10점짜리 어떻게 찍어요?
제일 나이 어린 섬에 있는 거지. 제일 나이 어린 섬이 누구야? D. 그럼 D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딱 찍어놓고 거기 열점. 그러면 거기서 생긴 애가 여기 봐. C, B 쪽을 향해서 쭉 내려가는 거죠. A가 제일 오래된 거고. 그럼 A, B, C, D를 구성하는 암석의 평균 SiO2 함량은 열점에서 생기는 거니까 다 현무암질 마그마 SiO2 함량 52%보다 적다는 거 맞는 말이고, 현재 열점은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무슨 쪽이죠? 남서쪽. 그 다음 디귿 봐봐. 디귿 맞아? 시간이 흐를수록 D와 A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맞아요? 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D도 여기 봐. A가 여기 있지. D가 여기 있지. 시간 지나면 D도 A도 어떻게 돼? 아니 D도 어떻게 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애가 생기지. 그러니까 D에서 A까지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계속 새로운 애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애가. D에서 A까지의 거리, A에서 B까지는 안 멀어진다.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열점이 안 움직인다고 하시잖아요. 뭐 열점은 안 움직이는데 섬 D하고 A 사이는 그대로요. 그 니은에서 안 움직여서 아니면 아 맞아. 열점 안 움직여서 내가 그냥 그 섬 배치 방향만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니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열점은 이동 안 해. 열점 남서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판이 남서쪽으로 가는 거고 열점은 이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 이해 갔죠? 자꾸 디귿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디귿 의외로 선지에서 많이 틀리더라고. 자, A, D 사이에 왜 일정한지 알겠지? 열점 위에는 새로운 섬이 생길 거지 A하고 D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웬만하면 유지될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진짜 뻔한 문제. 자, 기억선지 봐봐. 물을 포함한 화강암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물을 포함했다는 말과 화강암. 그럼 화강암의 용융곡선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선생님만 수업 때 한 4번쯤 얘기했는데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지구 내부 구조 얘기할 때 대륙지각 화강암질, 해양지각 현무암질. 대륙지각 화강암질 두께는 30에서 40km, 밀도는 약 2.7g/cm 세제곱센티미터. 해양지각 5에서 8km, 현무암질 밀도는 약 3.0g/cm. 30에서 40, 5에서 8. 그럼 여기 이렇게 경계 만들어지지? 그 밑에는 멘틀. 요 경계를 모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이라고. 그럼 화강암질을 녹이려면 대륙지각이어야 돼. 대륙지각 만들어지는 곳이 어느까지라고? 한 50km 정도 안쪽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50km 정도 찾아. 세로축에서. 지금 Y축이 2개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50km 찾아가지고 가로줄 쫙 그시고요. 50km 찾아가지고 가로줄을 쫙 긋고 50km 찾아가지고 긋고 이 위쪽에서만 녹는 거라고. 대륙지각이 녹으면. 그러면 거기 화강암의 용융곡선 이렇게 있는 거 보이지? A라고. 그죠? 그래 안 그래? 거기다 점 하나 찍어볼게요. 그냥 50km 지점면은 얘보다 어느 쪽에가 있어요? 거기 지구 내부의 용융곡선이 이렇게가 있죠? 여기 B라고 써있죠? 50km 지점면. 그지? 화강암의 용융곡선상에서는 여기쯤인데 B는 여기 50km 여기쯤 가 있어. 화강암이 녹을 수 있는 온도보다 50km가 더 오른쪽에 가 있니? 왼쪽에 가 있니? 오른쪽에 가 있지? 이미 녹아있다는 얘기야. 용융점을 한참 넘어갔다고. 그치? 그러면 용융 상태로, 녹은 상태로 존재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니은. 해령 하부에서는 니은 과정이 아니라 기억 과정. 기억 맞는 말이고요. 섭입대에서는 니은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프가 변해야 되겠죠? 내가 했잖아. 니은 과정 100km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은 무조건 아니라고. 정답은 기억 니은.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너무 지겹습니다. 그죠? 5번, 6번은 넘어갈게요. 근데 그림이 좀 애매한데 그거만 쓰고 갈게. A는 변환단층이고 B는 호상열도. 그냥 써 그냥 A 변환. 여기 선이 잘 안 보이잖아. B가 호상열도고요. C가 해령자리고요. 거기 선이 살짝 거있긴 한데 잘 안 보여. D가 열곡대예요. 특히 D 잘 봐봐. D 밑에 섭입대에서 올라오는 거에 영향받는 곳이야? 단독이야? 단독이야. 지금 거기 D보다 약간 왼쪽에 섭입대 위에 만들어진 거 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뭐 지겨울 정도로 인수봉에 D라고 쓰고 제주도 중문해안에 A라고 쓰고 바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7번에 전세계 열점 및 열점 중 일부의 위치와 판의 경계. 기억은 아예 틀린 선지고요. 그죠?
만약에 뭐 판의 경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 그럼 열점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암기할 내용이고요. 태평양판이 이동함에 따라 열점과 판의 경계 가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거리는 그대로 열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 8번도 그냥 밑에 지진판의 속도가 저라고 써 있으면 느리다. 느리면 뜨거운 온도가 높은 지구 내부에 빠르면 어떻게 된 거? 여기는 지금 저고가 뭐야? 온도네요. A쪽이 온도가 낮다. 그럼 A쪽이 빠른이네요. 차가운. 그럼 기역 쪽이 온도가 높은 즉 뜨거운 플룸. 요 정도 하고 갑시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9번에 동태평양에서 열점에 의해 생성된 화산섬들을 분포를 쭉 그려봤더니 여기 지금 또 뭐라고 써있냐면 가하고 나하고 돼 있고요. 이건 좀 지도 좀 암기 좀 해야 됩니다. 태평양이라고 써있고 그 위쪽에 보면 중앙아메리카가 좀 그려져 있고 왼쪽 오른쪽에 남아메리카가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 지금 가라고 써있는 애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오른쪽에 요렇게 돼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 뭐 있는 거로 보여 여기 동태평양 해변 있는 곳이라고요. 요새는 이런 문제가 조금 뭐랄까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해요. 지도를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경우.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자고. 그러면 발산형 경계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건데 조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로 바뀐 거라고 이거. 1번, 2번. 그지? 여기는 뭐가 1번? 얘가 1번, 얘가 2번. 이겠죠? 일로 가다가 이쪽 가는 걸로 바뀌었다. 최근 들어서.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았습니다. 여기 지금 찍힌 점들이 두 개 다 뭐라는 얘기야, 이거? 열점이라는 얘기지, 뭐. 그지? 지금 여기 있는 열점도 외워야겠나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뭘 다요? 하와이나 외워. 하와이하고 옐로스톤만 알아두시면 돼요. 막말로 이 앞에 문제에 지금 아까 열점 몇 개 있었냐? 18페이지만 봐도 딱 봐도 열점이 한 20개는 넘는 것 같은데 다 외울 거야, 그거?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거야. 뭐 영어 단어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거지 뭐 사전에 씹어 먹겠습니다. 씹어 먹어. 응? 씹어 먹으면 외울 수 있겠지 뭐 엄청 어려운 단어 그지? 그렇지 뭐. 안 외우는 거고. 영어는 요새도 그런가? 안 외워도 문장 독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스킬이 생기지. 그러니까 한두 단어 모르더라도 정황상 이 단어는 그런 뜻인 것 같다. 요게 좀 돼야지 점수가 나오지 않나? 그지? 내가 그거를 버틴 사람이라서 문법 모릅니다. 정황상 이렇게 해석 안 되면 말이 이상해지니까 그렇겠지.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해설 보면 그래서 요 투부정사가 여기를 수식했다고 그러네. 내가 한글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러네. 몰라. 자, 그래서 기억 맞았고요. 니은 발산형 경계에 있다는 거 방금 확인했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이루는 만든 마그마는 다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맞는 말이고. 자, 10번 봐봐. 이런 문제는 속어법 쓰는 거야, 속어법. 지금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이라고 써있는데 니네 이걸 딱 보고는 좀 격렬한 느낌은 나죠? 그지? 화산 폭발로 인한 연기가 막 쫙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일단 이거 현무암질 마그마가 조용히 분출하는 느낌은 아니야. 그럼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중에서 현무암은 일단 배제하는 거야. 네? 알았어? 안산암질하고 유문암질 중에 그 뭔지는 솔직히 여기서 몰라요. 왜냐? 피나투보 화산이 어디에 있대? 필리핀에 있대. 필리핀에 있는 모든 화산 다 안산암질이야? 야, 사실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일본은 무슨 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생긴 화산섬이에요? 안산암질 맞잖아. 소비 때 위에 생긴 거니까. 거기서 멀지 않은 제주도도 사실은 일종의 호상열도거든. 일본하고 쭉 연결 지으면? 그럼 니네 제주도가 안산암질이야? 제주도 순상화산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그런 케이스도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예외적으로, 무조건 딱 얘는 이거야!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진을 안 주고 그냥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그러면 이건 정말 그냥 지식을 물어보는 거야.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수능에. 사진을 줬어. 딱 봐도 좀 화산 폭발이 좀 격렬하게 나왔어. 그죠? 격렬하게 나왔으면 조용히 분출하는 현무암질, 격렬하게 분출하는 유문암질 쪽에 이쪽에 가깝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두 개가 섞인 거일지도 몰라.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환태평양에 속해 있는 곳이니까 안산함 벨트 안에 걸려? 안산함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유무남이야? 안산함이야? 이걸 어떻게 구분해? 안 해도 돼. 자, 봐봐 문제를. 일단 A는 유무남질, B는 안산함질, C는 현무암질이지. 그죠? 표 속에 작지만. 그럼 마그마의 종류는 A보다 B에 가깝다. 오이씨, A 유무남질, B는 안산함질인데 확실히 구분 모른다 그랬지. 그지? 내비둬. 바로 가. 고민 많이 하지 마. 바로 다음 거로 가. 화산체를 이루는 암석은 분출했는데 이건 조립질이야. 세립질. 니는 확실히 아니야. 마그마는 주로 압력 감소. 아니야. 끝났잖아. 그러면 답이 없겠어? 기억만 맞겠지 뭐. 그지? 이것도 요령입니다. 현무암질 마그마는 조용히 분출합니다. 화산가스도 적단 말이에요. 왜 적어? 적다고 외웠으니까.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뜨거운 온도가 높은 마그마이기 때문에 가스가 그 안에 오랫동안 안 갇혀 있어요. 그때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분출한 마그마 속에는 가스 빠질 거 다 빠지고 얼마 없어요, 가스가. 근데 온도가 낮은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성이 커서 찐득찐득한 성질 때문에 유리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가스를 가둬버린단 말이야. 그러다가 기화가 생겨서 밖으로 분출이 생기면 이때다 하고 한 방에 빵 하고 뿜어낸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을 해놔야지 자꾸 나중에 유무남질이 고온인가? 이러면 안 된다고. 오죽하면 옛날에 여기 지금 여학생들이 한 3명 정도 있지만 남자애들만 구성된 반에서 암기시키려고 벨시세 다 했어. 야, 유부남질이 좀 끈적거리잖아. 이런 얘기 막 그랬다고. 유무남질이 끈적인다, 점성이다를 유부남들이 끈적거린다. 근데 얘들이 다 알아듣더라고. 그냥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알았어? 이런 것도 잘 외워집니다. 그죠? 유무남질이 끈적인다, 안 끈적인다? 아니, 이게 점성이 크다, 안 크다? 아주 이상한 것 같아. 똑같은 말인데 어휘가 좀 부적절할 것 같아. 유무남이 어떻다? 점성이 크다. 유부남이 똑같이. 자, 벨짓을 다 반장해. 유부남 끈적인다 얘기는 한 3년 만에 하는 거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계속 우리 학원 그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지구과학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말자. 수능 1등급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스킬이 늘어야 되는 거지 깊이를 파고들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런 의미로 학원 홈페이지에 선생님 소개에다가 써놨는데 학원 그 구성하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이 잘못 써놔가지고 이상하게 써놨습니다. 지구과학 전문가가 되지 말자. 잘 봐라. 지구과학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과 지구과학 전문가가 되지 말자는 말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구과학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1등급이 먼저다 이런 거였는데 지구과학 전문가 되지 말자 그렇게 써있어. 누가 봐도 뉘앙스가 그래. 되려고 하지 말자와 되지 말자는 되면 좋지. 그래 안 그래? 아직도 안 바꿔놨어. 그러니까 나도 안 들어가. 우리 보기 싫어. 사진 좀 말이야. 한 5년 전 사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선생님 그 니네 질문 받는 조교들 같은 경우는 내 머리 스타일이 다 저럴 때 찍은 사진 얼굴만 봐가지고 내가 지금 머리 막 이러고 다니면 적응을 못해.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 가끔씩 니네 계단 오르내릴 때 관리하는 그 여자 조교들 몇 분 계시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 중에도 재작년 작년 조교들이 제자들이 좀 있거든. 근데 나도 솔직히 조심스러워. 걔가 확실하게 장담 못하니까. 왜냐 그 시절에 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지? 이러고 있었지. 또 결정적으로 대학교 1, 2년 다니면서 약간의 튜닝이 좀 됐지. 또 화장했지.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쟤 맞는 것 같은데 이름도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근데 얘도 나를 쌩까는 거야. 왜? 아닐지도 모르는 거지. 머리가 길잖아.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머리 길지? 내가 했잖아. 선생님 지금 10kg 빠진 거라니까. 10kg. 살이 10kg가 빠진 거라니까. 돼지였어 작년까지. 물론 지금도 약간 돼지지만 작년에는 거의 10kg 머리 일자였다니까. 턱라인 없음. 응? 그 사진 보면 대충 나오잖아. 그 사진도 거의 앞자리가 8일 때 찍은 사진이야. 내가 지금 73kg 나가거든. 그게 83, 84 나갈 때 찍은 사진. 뭐라고? 아, 고마워요. 들었어요.
저런 얘기를 내가 집에 가서 자랑스럽게 우리 와이프한테 하면 미친 거 아니야? 뭐? 막 그럴 수도 있지 뭐. 지도 미쳐가지고 그러는 거. 자. 그래, 나도 왜 그랬을까? 여기 유부남 없잖아. 그지? 유부남이야? 생각 잘해. 자, 이제 우리 퇴저감과 지질구조 갑시다. 지금 이병호 선생님과는 이제 두 주차 나가면서 여기 들어갔어요? 다시? 이병호 선생님과 여기 들어갔어요? 퇴저감 쪽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예, 저희 우수하죠. 손실 아직 안 끝나가지고 지난번에 그 이모 전에 한 3일 정도 어. 얘기해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하시는구나. 뭐 그 선생님도 컨셉이니까. 나는 웬만하면 진도 맞추는 거를 좀 뭐랄까 그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병호 선생님 그랬구나. 쟤 벌써 거기 넣어요? 네, 그때 언제 물어봤냐면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나갈 때 거기는 이제 온대적이야 막 슥 하고 있더라고. 쟤 벌써 거기 넣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자, 퇴저감과 지질구조 우리는 지금 여기 나가고 있거든. 이제 목요일 반도 여기 나갈 거라서 지난주에 한 바퀴 다시 돌아서 화상까지 했으니까. 자, 퇴적물의 종류 여기는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진짜 암기야. 이거 미친 거야. 응? 근데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또 하나 조사를 해왔어. 내가 말로 표현할 때 그냥 이랬거든 옛날에. 선생님 첩트라는 퇴적감 있잖아요. 들어봤지? 첩트는 유기적 쇠설성 유기적 화학적 중에 뭐예요? 화학적이거나 유기적이거나. 그지? 그럼 화학적인 거는 뭐냐? 물속에서 화학 반응으로 규질 물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화학 반응으로 SiO2 성분이 주성분인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마치 나중에 물이 좀 쫄아버리거나 물의 농도가 좀 높아지면 뭘로 바뀌냐? 모래 입자 비슷하게 바뀌는 거야. 한 지름 한 1mm 정도? 더 작을 수도 있고. 지금 1mm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있어요. 1mm가 어떻게 눈에 보여요? 막 이질을 하고 있어. 또라이. 우리 좀 진지하게 1mm가 눈에 보여요? 이 사람 있지 지금? 이 샤프심 0.5mm야. 어? 1mm보다 절반밖에 안 돼. 이거 0.1mm라고 이거 밥 먹다가 다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1mm 큰 거야. 1mm 큰 거야. 어? 니네 이 입자가 2mm 이상이면 무슨 여감이라며. 2mm가 얼마나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집에 0.9mm 샤프 있거든? 0.9mm짜리 샤프를 사가지고 샤프심을 한 통을 샀어. 샤프심이 10년째 안 줄고 있어. 안 줄어. 10년째 안 줄어. 왜? 너무 두꺼워. 어? 지금 그 샤프에 끼어있는 샤프심도 2년 전에 낀 거야. 2년 전에.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학원에 갖고 와서 내가 떨어뜨렸어. 샤프를. 그래서 풀어줄 줄 알고 딱딱딱 눌렀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0.3 그냥 막 부러지던데. 그러니까 0.9mm만 해도 웬만하면 안 부러져. 그러니까 1mm 큰 거라고. 그런 입자들이 화학 반응으로 생겼어. 응? 그거를 뭐라 그래? 규질 물질. 그게 쌓여서 퇴저감이 돼. 그러면 그게 화학적 퇴저감인 첩트야. 그런데 규조류라는 말이죠. 규조류. 혹시 니네 중학교 때 막 작은 생물들 배운 거 기억나요?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아메바, 반달말, 돌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요? 유글레나 뭐 식물 연독체가 있어서 뭐 광합성을 하는데 편모 때문에 운동성이 있다. 동물과 식물의 중간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안 배운 게 지금. 어? 집신벌레 막 이렇게 돼가지고 털 나 있고 선모가 나 있다. 편모 이런 거 배웠잖아. 히드라 옆구리에서 나오고 막 이런 거. 그지? 출압법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무성생지? 아니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안 나왔어? 거기에 반달말 돌발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생각하면 돼.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니네 여름에 막 되게 더울 때 비 한참 안 올 때 계곡에 가면 계곡 물에 바위에 막 이상한 이끼 같은 거 껴있지. 그런 애들을 만약에 내가 촥 바위를 한번 쓱 닦아버리면 그 초록색 이상한 풀도 아니고 이상한 뭐 어?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물에 막 떠다니게 되잖아. 그런 애들을 조류라고 불러. 어? 그래서 녹조, 적조 이런 말 들어봤지? 그런 거 유발하는 작은 생물들이야. 눈에 보여. 그 중에서 규조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그 다음부터 내가 할 말을 적어왔어. 그냥 검색해서 물에 녹아있던 규산염, 이거를 수화된 규산염이라고 합니다. 물에 녹아있는 수화된 규산염, 그냥 거기 써있는 거 그대로 적어왔어. 검색해서 검색. 수화된 규산염이 유기물의 기질에 파묻혀 유리와 같은 세포벽을 형성한 애들을 규조류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얘네들이 세포벽 성분이 유리질 성분이 섞여 있는 거야.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생물이 만들어낸 거지. 그게 그 작은 1mm짜리 애들의 생물의 껍데기를 이루는 애들, 그런 애들을 규조류라고 부른다고. 그럼 걔들이 수명이 길겠어? 10년, 100년 살겠어? 길어봐야 몇 시간 살다 뒤지겠지. 그럼 한 마리만 뒤지나? 떼거지로 뒤질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쌓이면 이게 흙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된다고. 근데 얘들 생물이었잖아. 플랑크톤. 그래서 걔네들이 쌓여서 굳으면 화학성, 이번에는 유기적 처트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A에 보면 유기적 퇴적암으로서의 식물, 석탄 써있죠? 이 식물 아마도 양치식물일 가능성이 크고요. 고생대말 양치식물일 가능성이 큰 편이고, 규조가 아까 뭐라고? 아까 말한 그 식물성 플랑크톤. 아까 말한 세포벽 성분이 유리와 같은 세포벽을 형성하게 된 그런 생물들, 그걸 규조류라고 하는데, 얘들이 쌓여서 흙처럼 되면 그걸 규조토라는 말을 써. 그게 굳어서 속성작용 받으면 뭐가 되는 거라고? 저트. 알겠지? 쇠설성에는 모래 그러면 사암이고, 니은은 자갈이라는 거는 웬만한 초딩도 알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기억은 유기적, A는 유기적, B는 쇠설성이니까. 그 다음에 기억은 암염이라, 뭐 모래가 굳은데 왜 갑자기 암염이 돼? 응? 니은 같은 고른 사람은 저기 절벽에서 던져. 진짜 이거 세상을 살면 안 돼, 이런 애들. 대학 보내면 안 돼. 근데 웃기는 거 그런 애들로 대학을 가. 왜? 대학이 너무 많아. 그지? 가끔씩 저기 선생님 답사 가느라고 강원도 영월 막 이런 산골짜기 가면 갑자기 영월에 대학이 있어. 진짜 강원도 영월역 앞에 대학교 필지, 지금 대학교를 까먹었는데 4년 전 아닌 것 같았어. 대학이 있더라고. 선생님 시골 경상북도 꼴짝이거든. 대학이 있어. 산중턱에 아무것도 없어 그 앞에. 그러니까 표지판이 대학이라고 써있길래 성덕대학 써서 봤더니 응? 산중턱에 건물이 빨간 벽돌에 세 동 정도 있더라고. 나중에 시골 사람들 물어봤어. 저기 누가 다니냐고. 동네 청년들이 다닌대. 그냥 돈 내고 좀 있으면 졸업장이 나온대. 돈 내고 한 2년 있으면 졸업장이 나온대. 그렇다고 대학 너무 많아. 응? 그 애들은 대학을 보내면 안 되고 절벽에서 던져야 돼. 알겠지? 절벽에서 던져야 돼. 한강 이런 데 던지면 안 돼. 살 가능성이 너무 높아. 즉사하게 만들어. 즉사. 제일 좋은 게 부산 태종대. 부산 태종대 절벽. 어딘지 알아요? 어? 부산 있어요, 부산? 부산 태종대 알지? 진짜 몰라? 진짜 부산이 없어? 잠깐 살았었다고. 지금도 태종대를 몰라? 그 절벽. 전망대. 이 지구과학에서 나온 데가 해안다문. 윤기의 증거. 가끔 나옵니다. 물론 입장료 내니까 안 갔을 수도 있어. 근데 부산시는 공짜 아닌가? 원래 그런 약간 거기 자연경관이 좋은 데라서 관광지 코스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대학교 이름 아니에요? 얘들이 세종대가 있으니까 태종대도 대학인 줄 아는 애도 있어요. 가끔씩 저기 낙성대도 대학인 줄 아는 애도 있어요. 무식하면 원짓을 못하겠어. 자, 그래서 답을 그냥 찍으시고요. 태종대에서 떨어뜨리면 즉사합니다. 거의 수직으로 한 3-40m 되면 거의 수직절벽이고 밑에가 또 돌이에요. 그 돌을 피해서 멀리 뛰려면 인간의 능력은 안 됩니다. 거의 한 50m는 더 수평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퇴적암 얘기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온 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화산재가 거의 2mm 이하라고 써있는데 2mm 이상이면 뭐 라필리 용해합니다. 지랄났다고 하지 마시고요. 수특에 써있으니까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수특에 써있는데 안 외워도 되는 것 중에 한 탑3가 있으면 그게 하나가 그거야. 라필리 용해함 몰라도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 실트 같은 경우도 16분의 1mm 이하이면서 실트는 16분의 1mm 이상이고
모래 기준을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모래하고 점토의 중간에 껴있는 걸 실트라고 하거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실트가 시험에 나온 거 봤어? 여기 지금 실트하고 여기 요 표에 안 나와 있는 라필리 응해암은 몰라도 됩니다. 나머지 특히 화학적 퇴적암은 화학식도 알아놓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좀 안 다룬 거 없죠? 그리고 응회암은 뜨겁습니다. 뭐라고요? 뜨겁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쇠설, 요거 정도는 하고 가자.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중에서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누굴까? 유기적 퇴적암이겠지. 그 자체가 유기물이었으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퇴적암 이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암과 규조토, 한 10개, 12개 있는데 이 중에서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퇴적암은 뭘까요? 응회암. 이유는? 그렇지. 요거 시험에 나오더라고. 응회암은 온도가 높은 화산재가 쌓였을 경우에 화석이 될 만한 소재가 들어가서도 그게 형체가 남기 힘들다. 나뭇잎이 들어갔어. 400도짜리 화산재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개미가 한 마리 들어갔어. 그럼 끝나는 거야. 내 손바닥에 들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속성작용 밑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다짐작용 눌리는 거고 교결작용은 틈새를 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교결작용을 내가 어젠가 그젠가 수업하는 말에서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시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멘트화 작용. 무슨 뜻이야? 근데 시멘트 어떻게 생겼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놓은 거를 몰탈이라고 그러거든. 응? 시멘트 성분은 아주 고온 입자는 그 모래 입자를 붙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속성작용에 비하면 그 시멘트 미세한 분말이 시멘트 만져본 적 있어요? 없겠구나. 있어? 없어? 남학생 중에 없어? 거의 밀가루 수준으로 고와요. 그거를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건물 지을 때 이제 소재로 쓰는 거야. 근데 그 미세한 분말 같은 게 무슨 물질? 교결 물질 역할을 하는 거라고. 쌀포대만한 건데 졸라 무겁습니다. 쌀포대 요만하면 20kg잖아. 시멘트 이만하면 40kg. 쌀포대보다 좀 더 작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 허리 나갈 뻔했어. 줘봐. 두 개 싸. 두 개 80kg잖아. 죽는 줄 알았어. 쌤 집이 단독주택이라서 뭐 잠깐 뭐 어디 저기 금간대 있어가지고 하려고 철물점에 그 시멘트 세 포대만 갖다 주세요 그래놓고 그랬는데 집에 사람 계시나요? 그러잖아. 아니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문 앞에 두시고 가세요. 죽을 뻔했어. 문 앞에 있는 현관까지 들고 오려면 계단 좀 올라야 되거든. 죽는 줄 알았어. 다리 부들부들 떨리고 두 개 처음에 들려고 그랬는데 전혀 안 움직여. 전혀. 야,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게 계단이 이렇게 딱딱딱 아파트형 계단이 아니라 돌 쌓은 시골집 계단이라서 모서리가 뾰족뾰족하단 말이야. 여기서 놓치면 터지는 거야. 와 진짜 나중에 다 세 포대 올려놓고 팔이 부들부들 떨려. 그만큼 밀도가 크다고. 고우니까. 진짜 여학생도 잘 알겠네. 파운데이션 알지? 거의 그거랑 느낌 비슷해. 갈아보면. 근데 그걸로 이만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나가겠어. 자, Q2 퇴적구조에 연은, 건열, 그 다음 사층리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거 역전 여부 구분을 하기 힘듭니다. 자, 니네 사층리 봐봐. 역전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난 모르겠는데. 32쪽에. 역전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몰라. 그러면 그냥 환경만 물어볼 거야. 자, 가는 연은이다. 네, 얕은 물, 무지하게 얕은 물, 깊어봐야 1~2m. 나는 심해 환경이 아닙니다.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자, 또 국어 공부할까요? 심해 환경의 반대말이 뭐야? 천해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얕을천. 천발지진할 때 그 천자. 요새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인데 옛날에 되게 자연스럽게 썼어. 천해 환경. 심해 환경의 반대말. 그럼 심해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퇴적 구조 뭐 있었죠? 그렇지, 점층. 자, 다에서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는 있는데 여기 이 사진에서 모르겠다. 답은 기억 디귿이고. 자, 이제 뒤에 넘기면 점이층리까지 같이 나와 있겠죠. 퇴적 환경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문제가 생각보다 괜찮은 게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방심할 만한 내용이 문제 안에 싹 묻어 있어. 그러니까 놓치기 쉬운 거. 얘기해 줄게. 봐봐 이제 일단.
핵심 개념에 나와 있는 개념은 니네가 많이 본 거라서 정상적인 퇴적 구조들, 여기 지금 역전되지 않은 퇴적 구조들 그림 한 58,000번 봤을 거고요. 퇴적 환경 보세요. 육상 환경, 선상지, 강, 호수, 사막, 빙하. 주로 쇠설성 퇴적물, 즉 여감 만드는 자갈, 사암 만드는 모래, 그다음에 점토 만드는 세일 만드는 점토 등이 쌓여 있을 것이고, 연안 환경으로 뭐 있어요? 육상과 해양 사이 삼각주는 강 하구의 모래섬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딱 낙동강은 알지? 부산 사는 낙동강은 알 거 아니야. 뭐야? 너도 잘 몰라 지금? 가본 적이 없어서. 부산의 중심을 지나가는 강인데 몰라? 무슨 구에 살았는지만 얘기해도 돼? 해운대? 부산대 앞에. 부산대 앞에는 금정구 아니야 여기? 다 알아 나는. 이분 좀 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아, 부산대 앞은 가본 지가 20년이 넘었어. 가장 최근에 간 곳은 해운대. 그냥 얼떨결에 저기 경남 쪽 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해운대나 가볼까? 쓱 가가지고. 요새 교통이 좋아서 평일날 가면 부산 해운대에서 서울까지 세려 밟으면 3시간이 올라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카메라가 있으면 속력을 확 줄이죠. 그래서 막 올라오다가 갑자기 카메라 갑자기 100으로 쭉 줄이고 또 막 150으로 올라오다가 줄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그거야. 그 니네 교통법규 할 때 그 속도 위반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5분 빨리 가려다 이런 말 있지, 그지? 내가 그걸 바꿔서 5분 빨리 가려다 10분 빨리 가는 이걸로 우리 와이프 연애할 때 빵 터진 거야. 그때 걔 앞에서 이거 하지 말았어요. 그래서 사랑하셨죠? 뭐라고? 어디서 많이 나오는 대사 아니야 저거? 잠깐만, 기생충에 나오지 않냐? 사모님 사랑하시죠? 삼각주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부산 낙동강 하부에 가면은 모래섬들이 몇 개 그림에 나와요. 여기도 잘 보면 해상도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삼각주라고 해놓고 짜잘한 섬들 몇 개 보이죠? 이걸 삼각주라고 합니다. 삼각주는 주로 모래 위주로 돼 있어. 뭐로 돼 있다고? 모래, 샌드로 돼 있다고, 모래로 돼 있다고. 그리고 입자들이 좀 고른 편이야. 하천의 상류에서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이 강 상류부터 부산 앞바다로 나갈 때까지 길이가 300km 정도 되거든. 한강은 더 길어. 하여튼 그 300km 오는 동안에 퇴적물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부서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입자는 거의 모래 위주로 돼 있고요. 이걸 보고 분급이 양호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입자가 이리저리 깎여가지고 그렇게 뾰족뾰족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원마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둥글둥글하다. 자, 거의 한 종류의 크기 입자로 되어 있고 입자가 좀 많이 깎여 있다고. 둥글둥글하게. 반면에 상류에 있는 선상지는 어때요? 강원도 꼴짝이 계곡에서 평지로 막 바뀐 곳. 아직 강원도야. 강원도 평창, 강원도 홍천 이런 평지, 계곡에서 평지로 퍼지는 곳에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퇴적지형이라서 상류에서 쓸려온 입자가 큰 놈, 작은 놈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선상지는. 그리고 입자가 아직 많이 깎이지 않아서 좀 거친 편이라고요. 구분 잘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선상지를 이루는 입자하고 삼각주를 이루는 입자하고 어떤 게 더 입자의 종 크기에 대한 다양성이 여기가 더 커? 선상지가 더 커. 입자는 주로 평균 크기는 어디가 커? 선상지가 커? 삼각주가 커? 역시 선상지가 커. 깎인 지 얼마 안 된 거. 여기는 수십 년 동안 깎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물리량으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비는 그냥 바닷가 모래사장이고 사주, 석호는 어디 있다고? 바다와 만나는 곳에. 어디와 만나는 곳에?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지금 동해안이야, 동해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고요. 속초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이 호수가 어떻게 생긴 거야? 요거의 생긴 과정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요 디귿 부분이 어떻게 돼 있었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그랬는데 해류 등에 의한 영향으로 해류가 줄줄 흘러서 여기 이렇게 퇴적물들을 계속 자라게 만든 거야. 이렇게 자란 거를 사주라고 불러요. 뭐라 그런다고? 자라다가 여기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갇혀버렸네? 호수 발생하죠? 이 호수를 석호라고 부릅니다. 뭐라 한다고요? 석호. 그러니까 사주하고 석호는 그냥 바닷가에 있는 예전의 바다였던 곳이야.
지금은 민물화 돼버린 곳도 많고요. 가둬진 지 몇만 년 됐으면 지금 민물화 돼 있다고. 내가 소 때 얘기 안 했어?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라고 하는 석호에 가가지고 내가 석호 설명할 때 예전까지는 그래도 바닷물의 영향을 지금도 받는 곳이라서 강원도에 가면 경포대해수욕장이라고 있는 거 알죠? 강릉에. 경포대해수욕장은 아직 민물화가 덜 돼 있습니다. 이거 나도 뉴스 보고 알았어. 뭐라 그러지? 홍합이 경포호에서 발견된대, 홍합. 홍합은 바다 생물이거든. 그러니까 염도가 좀 있다는 얘기지. 근데 화진포 같은 경우는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건데, 화진포는 내가 가서 물을 떠먹어봤는데, 전혀 안 짜더라고. 딱 이만큼 하던 거. 안 짠데? 아니, 주차장에서 가니까 저기 물이 나 있는데, 큰 호수야. 뷰는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하긴 얘도 그런 걸 안 좋아하지. 경치 구경하러 가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죠? 좋아해요? 늙어서 그래요. 경치 구경하러 가서 가는 게 경치가 좋다. 눈호강 이런 거는 주로 나이 든 사람이 많이 하는 거야. 왜 산꼭대기 왜 올라가? 경치 보러 가는 거지. 그지? 니들은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그럴 거 아니잖아. 그지? 중에 등산 안 간다 그랬지? 무릎 안 좋아서? 좋아도 안 갈 거잖아. 자, 하여튼 사주 석호는 무조건 무슨 환경? 연안 환경입니다. 무슨 환경? 선생님,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호수는 다 석호인가요? 아니라고. 한참 이쪽으로 들어왔어. 그럼 이거는 바닷가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런 호수는 아니야. 굳이 석호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해양 환경,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대륙붕은 육지에서 유입된 퇴적물들, 쇠설성 물질들이 많이 쌓여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륙사면, 대륙대, 특히 대륙대에서는 우리 아까 얘기한 점이층리가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륙사면부터는 거의 심해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수심이 한 500m, 1000m 이상 가니까. 대륙붕 기준이 몇이라고 썼다? 수심? 근데 니한테만 세 번째 물어보고 있어. 대륙붕이 평균 몇 미터 이야? 수심 몇 미터 이야? 200m라. 오늘 이후로 너 다음에 또 물어봐서 틀리면 너 꿀밥 때릴 거야. 처음 지금 받은 것 같아요. 진짜요? 본인이 기억 못하면 나도 기억할 방법이 없지. 아무튼 지금 얘기했어. 수심 200m 미만의 얕은 바다. 그러니까 대륙의 연장선상. 또 어떤 말도 나오느냐? 빙하기 때는 대륙이었던 거. 그러니까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았을 때는 육지의 일부였을 것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는 다 육지였어요. 우리나라 서해 평균 수심이 몇 미터? 이것도 진짜 망각의 동물들. 서해 평균 수심이 몇 미터라고? 44m밖에 안 돼요. 응? 제2 롯데월드 집어넣으면 10층에서 걸려. 그 위에 다 드러난다고. 응? 한 10몇 층까지만 물에 잠기고 그 위에 다 물 밖으로 드러난다고. 롯데월드 집어넣으면. 응? 니네 사는 아파트도 막 20층, 30층 사는 사람들 있지? 서해마다 아무 데나 가가지고 니네 아파트 한 동 딱 꽂으면 중간에 걸린다니까, 해수면이. 뭔지 알겠어? 15층짜리 아파트나 대학 꼬르륵 들어간다고. 응? 15층 넘어가면 다 물 위에 떠버린다고. 제일 깊은 데가 70몇 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요새 막 40층짜리 아파트는 아파트 높이만 100m가 넘잖아. 그지? 친구네 집 가서 한번 거실에서 술 먹고 졸다가 딱 깼는데 이 새끼가 확장해 오려는 거야, 아파트를. 어? 졸다가 이렇게 막 거실에 뒹굴뒹굴 하다가 이렇게 유리랑 마주보고 있었어. 눈 딱 떴다가 으씨 이랬다니까. 40층에서 소리 지를 뻔했어. 깜짝 놀랐다니까. 눈앞에 절벽이야. 그거 놀란 거랑 또 하나, 엘리베이터 겁나 빠르다고. 야, 40층에서 지하 3층까지 진짜 한 40초 만에 내려갔는데, 한 층당 1초가 안 되는 것 같아. 숫자 올라가는 거 보면. 한 3층당 2초? 숫자가 척척척척. 가끔씩 중간중간에 자유낙하하는 느낌 날 때 있어. 진짜. 그런 거 좋더라. 단독주택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 부럽지.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질 않나. 야, 씨. 그런 데가 있더라고. 홍보 제가 불러놓을게요. 엘리베이터 딱 불러놓는데 집안에서. 그런데 사실은 뭐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 우리 집 현관문 딱 열잖아. 나방이 막. 요새 창문 밖에 그거 있어. 천사벌레라고 알아요? 몸 요만한 무슨 이렇게 밀웜처럼 생긴 몸통에 꼬리 길게 있고 날개가 이렇게 파릇파릇해가지고 붙어있어. 요만해.
한 1.5cm, 2cm. 모기장밖에 붙어 있어. 근데 이렇게 팅 하고 튕겨. 걔네들 밖에서 이렇게 잡아왔거든. 가로등이 없어지고. 내가 도망도 안 가더라. 날개가 이렇게 잡혀있어. 날개 잡았더니 그대로 잡혀있어. 꼬물꼬물 움직여. 해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선생님 동네 편의점 앞에 가면 편의점 문에 아우 요새 100마리 붙어있어. 촤. 근데 하루살이 아니에요? 응? 하루살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서양 하루살인데 무슨 뭐 미국 천사벌레라고 불린대. 근데 쓱 보면 진짜 그 팅커벨처럼 생겼어. 근데 자세히 보면 징그러. 니가 똑같아. 자세히 보면 징그러. 자, Q3 지질 구조. 여기 지금 땅덩어리 가지고 막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막 올리고 내리고 생 난리를 쳐놨지, 그지? 아까 수업 때 아까 쌤이 한번 얘기한 거 얘기 한번 해보자. 여기 단층면이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 단층이고요, 그죠? 제일 왼쪽 거는 뭐 거기는 변환 단층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A와 B 사이, B와 C 사이, C와 저 제일 마지막 거 사이, 그지? 단층면에서 B는 상반이에요, 하반이에요? 상반. A, B 사이를 보던 B, C 사이를 보던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무슨 단층? 정단층. 제일 마지막 조각도 상반이야, 하반이야? 상반이야. 내려갔어. 여기 지금 수직 단층, 수평 단층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정단층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B 자리는 G9야, G9야? G9예요. 양쪽에 있는 A와 C 이 위에가 G9가 되겠고. 오케이. 그러면 정단층이니까 다 장력인 거 맞고 C가 상반이냐? 아니에요. A, C는 하반이에요. 그죠? 지금 위로 왜 올라가 있는데 왜 이게 하반이에요? 상 아닌가요? 결국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상반 하반은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단층면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 상반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상반 그지? 의외로 이거 구분 못하는 애들이 한 20명 중에 한 명씩 있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일이 세워져 있는 거야. 나 중학교 때 우리 반에 그런 새끼 있었거든. 왜 여기가 상반인지 구분 못하는 애들이 막 많았단 말이야. 사실은 중학교 때는 그런 거 구분 안 해도 답이 뻔하니까. 나도 옛날에 정단층, 역단층 외울 때 막 그랬는데 뭐 단층면에서 미끄럼 탈 수 있으면 정단층.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층면에서 미끄럼 탈 수 있어. 단층이 올바르게 났네 정단층. 응? 근데 니네 단층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단층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미끄러면 어떻게 타? 이거 거의 클리프 해머 수준 아니야? 어? 거의 그 뭐라 그래? 거기 되게 타고 올라가는 거. 그 뭐라 그러지? 완벽도 클라이밍 뭐라고? 스포츠 클라이밍이라 하죠. 거의 그 수준 아니야. 이거 나를 거부하고 있잖아. 나를 거역하고 있잖아. 역단층. 이렇게 였다니까 중학교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들이 상반 하반 구분을 안 해줬어.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그래서 상반이구나 라는 걸 백과사전 통해서 찾아보고 나서 우리 반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했지. 되게 원래 안 적어줘. 아니 그것도 모르네. 그러면서 나도 몰랐는데 미끄럼 타면 정단층 이런 시절이었는데. 자, 틀리면 안 되니까 자존심을 새기지 마시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딱 2개만 짚고 갑시다. 위에 단층은 그냥 넘어갈게요. 습곡 보세요. 습곡의 구조는 배사와 향사라는 걸로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뭘로 구분한다? 배사는 내부 구조가 지층의 내부 구조가 위로 볼록인 거야. 아래로 오목이면 향사고 밖에 있는 외형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라고요. 쌤 한번 수업 때 얘기했죠?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어. A라는 사람은 집은 여기에 있고 B라는 사람은 집은 여기에 있어. A의 집이 있는 곳이 배사예요, 향사예요? 모른다고요. 속구조를 모르니까 속구조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여기가 배사지. 그러니까 아까 그냥 이 흰 선만 가지고 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내가 싹 잘랐어. 그럼 원래는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너무 막 잘랐는데? 여기를 잘랐다고 쳐봐. 응? 그러면 여기에 지표면이 이렇게 드러났어. 그럼 여기 나중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지표를 잘랐으면, 그죠?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 또 X. X보다 Y가 나이가 많을까 적을까? 이 경우. 얘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 얘가 제일 최신에 쌓인 층인데 최신에 쌓인 애가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지표에 드러난 모양이 어딘가 기준으로 대칭성을 띠면 이건 습곡을 자른 거야.
습곡의 횡단면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심 역할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면 여기는 향사야. 그지? 이게 아래로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야 여기보다 여기가 나이가 어린 꼴이 되는 거라고. 이 밑에 있는 1번층, 2번층, 3번층을 쫙 펼치면 누가 제일 밑에 있어? 이거. 제일 오래돼요. 제일 위에 있어. 가장 최근. 그래서 이쪽에서 일로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면 향사야. 근데 만약에 배사는 어떻게 돼 있어? 배사. 여기 있던 곳 아까 살짝 또 뿌리고 이렇게 있었다. 여기도 이렇게 있었다. 그럼 여기 쓱 잘라버리면 나중에 또 여기 단면을 끊었다가 단면. 그럼 여기 이렇게 끊어지고 또 여기 뭐 끊어지는 게 또 있냐? 끊어지게 있다고 치면 이쪽에도 있다고 치면 x, y, z 또 x 뭐 아니다 y구나 y, x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x에서 y, z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지금 봐 이쪽 층 이 y층하고 z층 중에 누가 더 밑에 있어요? 이게 밑에 있잖아. 밑에 있는 게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이게 나이가 많으면 가운데로 갈수록 나이가 많으면 여기 배사를 짜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거 보고 문제를 내지 그냥 딱 보고 위로 볼록하면 배사 아래로 오목하면 향사 그렇게 백날 외워봐라. 시험에 나오면 못 맞추지. 응?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분됩니까? 습곡 축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뭐라고? 배사. 습곡 축자리로 갈수록 나이가 적어지면 향사. 알겠어? 그리고 니네 여기 드러난 거를 횡단면이라고 말 써도 알아들어야 돼. 응? 뭐 동일한 고도에서의 나이를 따져봤더니 이렇게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른 상황을 설정을 하는 게 올 수도 있어. 응? 그리고 습곡의 종류는 다 그냥 이게 횡압력 받았구나라는 건데 특히 일반적인 경사습곡과 횡하습곡은 뭘로 구분합니까? 횡하습곡은 지층의 역전 구조가 중간에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그거 빼면 할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겨서 고난도 실전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번은 퇴적안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중에 하나다. A, B, C. 뭐 A가 다짐이고 B가 교결인 거는 뭐 뻔히 보이는 건데 자 이제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A 과정은 퇴적물의 하부보다 상부에서 잘 일어난다. 낯설지? 그지? 다짐작용이 이제 생각해봐. 여기 어떤 애를 좀 비유가 좀 부적절하긴 한데 사람을 짜고 시켜놨어. 웃으면 안 돼. 왜냐면 사고로 나는 거. 이 사람이 제일 뒤지기 일보 직전이겠지? 그러니까 다짐작용을 얘가 잘 받아, 얘가 잘 받아. 얘가 잘 받겠지, 밑에 있을수록. 3명이 누르잖아. 이해가 안 가면 지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밑에 있을수록 다짐작용을 더 잘 받는다는 거. 듣고 나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그걸 문장 보고 판단해야 된다니까? A작용은, 다짐작용은 퇴적물 아래보다 위에서 잘 일어난다? 웃기고 있는데 아래에서 잘 일어난다고. 그지? B과정은 교결작용, 물에 녹아있던 석회질, 규질 이런 것들이 침전되면서 일어난다. 이 침전물들이 틈새를 메꾼다고요. 니네 맨날 바닷가 가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모래에다가 물 섞어가지고 축축하게 해서 두꺼봐 졸라 맨날 해봐. 그거 탄탄해? 지나가다 아저씨가 툭 지나가면 그냥 다 뭉개지잖아. 근데 거기다 속에다가 어떻게? 시멘트를 졸라 쳐발라는 거야. 응? 그래놓고 이틀 동안 여기 오지 마.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쇠고랑 찹니다. 자, 하여튼 침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교결작용이라고요. 틈새를 메꾼다고요. 그러니까 입자들을 그 모래를 자갈을 점토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교결작용이라고. 알겠지? 그러면서 둘 다 공극의 비율이 감소해야 해요? 하죠. 공극의 비율은 틈이 차지하는 높이가 줄어든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진행되면 이 과정이 진행될수록 밀도는 커진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금 더러운 선지긴 한데 그래도 짚어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음해암, 석회암, 역암, 사암 중에 쇠설성 퇴적암에 속하는가? 아니요, 석회암. 이건 대학 과정에 들어가면 문제에 오류 생깁니다. 쇠설성 석회암도 있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석회암은 다 들어간다고 배웠다니까. 실제로 그렇긴 하고. 근데 지금 아니니까 뭐. 석회암이라고 여기다 쓰고 화산활동에 의해 그럼 B는 음해암이야. 그럼 이제 사암하고 역암밖에 안 남았죠? 층리가 잘 발달하는가? 이거 어떻게 보네? 층리가 뭐예요? 퇴적 입자들, 자갈, 모래, 점토 또는 화산재 등등이 쌓여서 결 생긴 거야. 2001년에 쌓인 애, 2002년에 쌓인 애, 2003년에 쌓인 애가
똑같이 모래더라도 색깔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을 거야. 입자의 크기도 얘가 0.9mm, 얘는 0.95mm, 얘는 1mm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중간에 경계선 생겨요. 그 경계선이 층리야. 근데 이 경계선 생기기 좋으려면 입자가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자갈이 나눠지기 쉽겠냐, 모래가 좀 쉽겠냐? 자갈이 쉬워. 큼직큼직한 게 결 생기기가 쉬워. 층리가 생기기 좋은 거는 미세한 입자일수록 흥기가 좋단 말이야. 응? 미세한 입자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것들이 결로 보이는 건데 자갈들은 입자가 커가지고 어디를 경계로 끊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자갈들도 예를 들어 생각해봐. 어디서 자갈이 유입됐어? 2001년에. 그때 유입된 자갈은 전부 다 지름이 3mm야? 안 그렇다니까? 3mm짜리 자갈도 있고 4mm짜리도 있고 10mm짜리 자갈도 있고. 그럼 그 다음에는 4mm짜리 자갈만 쌓일까? 온갖 게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지. 자갈은 구분이 없어. 몇 이상이라고 나왔잖아. 응? 얘 가지고 그러니까 경계선을 층리는 수평으로 끊어야 되거든. 수평으로 생기는 줄무늬인데 자갈 가지고 막 입자가 크기 비슷한 게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입자가 고울수록 층리가 생기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갈은 층리 생기기가 좋지가 않다. 알겠어요? 입자가 그래도 고른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D가 여감이고요. C가 사암이에요. 자, 그러면 A는 주로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다. 석회암은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퇴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지에서 퇴적된 애들은 거의 없어요. 지구 탄생 초창기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바닷물에서 화학 반응으로 침전물 만들어진 게 지구상 석회암의 거의 한 80~90%고요. 나머지 한 10%, 20%가 뭐야? 조금 깊지 않은 바닷가. 이게 두 가지야. 니네 석회암 그러면 화학적하고 유기적 있잖아요. 화학적은 지금 방금 말한 원시지구에서 만들어진 침전물이 쌓여서 된 거야. 이게 대부분이라고 지구상 석회암에. 오케이? 근데 얕은 물에서 생기는 석회암도 가끔 선지에 나오거든. 그건 뭐냐면 대륙붕에서. 어떤 애들? 산호가 풍화돼서 만들어진 부스러기. 유기적 석회암일 때는 그게 대륙붕에서라는 말에도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문제에 어떤 말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될 수 있고 저게 될 수 있고 이래저래 다 바다야. 알겠습니까? 육지 사는 생물은 석회질 물질이 거의 없단 말이야. 물론 육지 사는 바다에도, 강에도, 호수에도 민물개 뭐 이런 거 있지. 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는 음해암이고요. 퇴적물 입자의 평균 크기는 4암이 더 작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가는 점이 층리고 나는 건역이니까 정답은 D급. 그 다음에 4번에 대규모 단층 작용에 의해 생성된 G루와 G구래요. 지금 상반이 어디야? 여기 단층면이 3개 있는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상반이지, 그지? G괴 덩어리로 하면 상반이 밑으로 푹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꺼졌어요. 상반이 둘 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무슨 단층이야? 정단층이야. 그리고 지금 그 푹 꺼진 곳이 G구라고 돼 있죠? 이 지역의 단층은 주로 장력이라고 해야겠고요.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G구는 하반, G루가 하반, G구가 상반. 맞지? 상반이 내려갔잖아. 그죠? G루는 지구에 쌓이는, 여기서 말하는 지구라는 건 얼스 아닙니다. 응? 얼스 아닙니다. 땅이 만든 구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말장난쳐 있어. G루는 높은 데지. 높은 데 있는 그 지역은 낮은 곳에서 쌓이는 퇴적물의 공급지이냐, 맞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이고요. 5번은 사진 때문에 말씀만 드리면 습곡, 연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상절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가에는 향사구조, 아래로 오목한 그림 보이죠? 나의 퇴적구조는 횡압력, 무슨 개소리야. 퇴적구조는 이런 거 없어. 그냥 환경 알려주는 거라고. 다의 지질구조는 암석이 생성된 후에 융기가 일어나 형성됐나요? 주상절리는 그냥 식어서 그런 거예요. 빠른 냉각 때문에. 생성된 후에 융기가 일어나서 생겼다. 근데 무슨 전리래? 그럼 판상전리야. 압력 감소에 의해서. 자, 그럼 기억이고요. 자, 6번. 요거는 요새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습곡 구조의 특징 중에 원래 지질학에서 습곡 나오면 석유 얘기가 딸려 나와. 석유가 만들어지는 환경은 습곡의 배사 구조여야 돼. 배사 구조가 있고요. 그 배사 구조 안에서 특정 부분에 석유가 몰려 있고 그 위에 덮개암이라고 하는
뭐 화강암 덩어리 같은 것들이 위에 있으면 고여있는 석유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뚜껑 막은 흔적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형상이라서 석유가 많이 발견된다고. 그래서 지질 탐사를 해서 배사다. 그러니까 석유를 탐사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가 배사여야 된다고. 자, 이건 옛날 뭐랄까 좀 전통적인 석유 채취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주로 중동 지역. 미국에서 석유 채취할 땐 이렇게 안 합니다. 미국에 있는 석유는 이렇게 안 들어있어요. 그냥 셰일 틈새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스펀지, 그러니까 옛날에 석유는 돌과 돌층, 지층과 지층 사이에 고여 있었거든. 응? 그러니까 지하수 위에 떠 있어요. 물하고 기름 넣으면 기름 위에 뜨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물을 막 계속 쏘면 얘들이 땀을 떠밀려 나와. 기름이. 근데 요새는 셰일 오일이라 가지고 흙 사이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스펀지 안에 물이 묻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짜야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오일은 그런 오일이에요. 그래서 셰일 오일이라고 해요. 아니면 셰일을 채취를 해서 기름만 싹 뽑아내. 그래서 채취하는 기술이 좀 고급 기술이라서 조금 생산 단가가 좀 높답니다. 그래가지고 석유값이 좀 올라가잖아. 이러면 이거 저기 경제학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석유 생산 단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석유값이 좀 올려요. 그러면 사우디도 정달아 같이 올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는 한 통 생산하는데 $10 들어. 여기는 생산하는데 $40 들어요. 그리고 석유 $50에 팔아. 근데 얘네 $10 남기지. 얘는 $50에 파니까 얘는 $50에 팔아. 졸라 남기지. 근데도 얘네들이 자꾸 시장을 잠식해 나가니까 사우디가 빡쳐가지고 기름값을 확 내려버립니다. $30로. 그럼 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내려야 돼요. 문제는 얘네 생산 단가가 $40인데 $30로 팔면 적자야. 그럼 얘들은 그 상태로 오래 가면 얘네들 이제 말려 죽이는 거지. 그럼 이제 미국이 딱 이러면 이제 그쪽에서 다시 오기. 그래서 이제 오일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뭐라고? 땅 팠을 때 기름 나오면 부자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일 없어요. 괜히 저기 동해 가가지고 무슨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랄 해봐야 안 나온다 절대로. 자, 하여튼 그래서 습곡에 배사가 나오면 석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만 알면 되시고 우리는 그냥 보고 판단하면 돼요. 가에 있는 단층이 정단층인 것 같아, 역단층인 것 같아? 역단층이에요. 왼쪽이 상반인데 올라갔잖아 지금. 그지? 따라서 역단층이고 나는 배사구조입니다. 기억 맞았고요. 니은 배사구조의 상부에 석유가 저장된다. 배사구조 위쪽 맞잖아. 그죠? 다 가와 나에 덮게 하면 뚜껑 역할하는 곳에 전리가 발달할수록 석유가 오래 보관돼요. 엄마가 찌개를 끓여놨어. 근데 우리 집 밑뚜껑이 금이 짝짝 가 있어. 그럼 그 밑에 있는 찌개가 오래 가요? 아니지. 말이 안 돼. 전리라는 거는 크랩인데 금이란 거 틈 벌어진 건데 오래 갈 일이 없지. 세미화됐지. 듣고 나면 상식이야. 당연한 얘기. 자, 7번도 봐봐. 아까 선생님 말한 거예요. 문제 안에 힌트가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가와 나는 석호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지금 가였는데 나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 날아갔죠. NaCl 침전이 좀 두꺼워졌죠. A하고 B는 오히려 두께가 얇아졌어요. 왜? 더 늘려서. 그지? 자, 속성작용 더 받았겠죠? 이 지역의 퇴적 환경은 해양 환경에 속한다. 맞아요? 아니라니까. 석호. 이런 게 문제 안에 힌트로 들어있는 거라고. 어느 지역의 석호에서. 석호는 연안 환경입니다. 그럼 C에서 건열 나오나요? 건열은 점토질이야. 요새 도시가 많아서 보기 힘든데 옛날 같으면 흙으로 된 길 같은 데 보면 길이 좀 약간 울퉁불퉁하면 조그맣게 웅덩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푹 웅덩이가 아니라 그냥 살짝 들어간 거기에 나중에 비 오고 그래가지고 퇴적물 중에 고온 입자들이 유입됐다가 나중에 햇빛 쨍 해서 마르면 거기 아직 초콜릿처럼 막 갈라지는 거 알지? 그게 건열이야. 일종의 건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럼 니네 생각에 한각하게 그 입자가 커요? 작아요? 입자 구성한 입자가? 작아. 건열은 주로 점토질로 되어 있는 애들이 건열을 만든다고. 100번 양보해도 실트람 성분 정도까지는 건열이 되는데 사암부터만 해도 모래만 해도 건열 만들어지기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건열 구조를 만져보면 도자기 구운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물론 만지면 안 돼요. 어디 가면 있느냐? 석회동굴 내부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이제 한번 쓱 만져보고 바바로 쫙 들어놓고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보고 하면 됩니다. 자, 답은 디귿이에요. 공급률은
나가 작죠. 물려서. 자, 그 다음에 8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인데 일단 기억은 그림 속에 있는 힌트 찾아야 돼. 자, 여기 쌤 말한 거 잘 봐. 거기 석회암, 거기 여감, 관이밤, 사암, 석회암, 셰일 써 있는데 생성 순서 쌤이 말로 쭉 얘기해 볼게요. 석회암이 제일 먼저 쌓였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피가 관입했어요. 보입니까? 그리고 부정합이 생겼어요. 그래 안 그래? 구분이 안 돼. 바로바로 얘기해. 석회암 다음에 피가 관입했고 부정합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로줄무늬 셰일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층이 기울었어. 오른쪽 아래로 기울었어. 그지? 그지? 이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쌓였느냐? 그리고 나서 뭐가 써? 부정합 또 Q가 관입을 했고 되기 전에 부정합 두 번째 거 되기 전에 Q가 관입을 했고 부정합이 생겼고 그리고 마지막에 3이 쌓인 다음에 또 살짝 기울었어. 그지? 이번엔 반대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습곡 비슷한 구조가 생겼다. 무슨요? 회감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물어봤어요. 근데.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수심은 3층에는 뭐 그려져 있나요? 3층에는 점이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셰일층에는 뭐 그려져 있어요? 연흙. 그럼 3층 생길 때가 셰일층 생길 때보다 깊었다. 맞는 말이지. 이거 없으면 몰라. 저 박사생이어가지고 아니 한 분 있어 끝나. 네, 저 51분. 지금 51분이에요? 지금 몇 번이야? 알았어, 금방 끝낼게. 니은 암석 조각이 P와 Q에서 모두 발견될 수 있냐? P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 3회의 윤기가 있었냐? 네, 부정합 2개와 지표면. 답은 기억 티그.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에 있는 문제는 이거 10번 해야 되는데 10번은 내가 해설을 찍어? 아니 다음 주에 하지 뭐. 10번만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